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월 9일 월요일 위닝스탁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2017년 1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뭐 워밍업은 끝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17년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2017년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으로 좀 성과를 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본 종목 코너 우전, 네, 우전을 봤는데 좀 그 한진해운하고 좀 비슷한 그런 차트가 느껴졌어요. 에, 요런 거가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요즘 TV에서 보면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이고 이 차트가 증인이고 신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왜 떨어지려다가 대량의 자금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들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 매우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관점에서 측면에서 어, 차트가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전에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상승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상승 시 매수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제 봉착이 되는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멘트님. 주말 잘 쉬셨죠? 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단타, 뭐 혹은 다른 매매 마찬가지인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죠.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를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잘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로 대다수 개인분들은 하락해서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나는 뭐 꼭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만 매수 자주 하는데 그러면 할 말 없지만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는가? 하락했을 때 왜 거래량이 줄어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아시겠죠?
자, 하락했을 때 왜 거래가 줄어드는가? 매수를 많이 한다면은 거래가 줄지 않겠죠.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락했을 때 어, 매수를 많이 안 하는가? 끝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태의연한 매매를 하시게 된다. 그냥 눈 뜨면서 걸어가면서 잠자는 거죠. 끝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상승하는 양봉, 거래가 증가하고 상승하는 양봉에 따라가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양봉에 매수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숙명. 벗어날 수 없는 숙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반 90%의 개미에서 벗어나면은 양봉의 매수를 꼭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양봉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음봉 하나만 더 밀려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4%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손절을 마이너스 8%, 9%로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럼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80만 원, 90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러분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실제 놓이지 않으셨어도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자, 음봉에는 거래량, 그러니까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보통 다 줄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우전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다루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목격한 바는 뭐냐면 뭐 지난주, 뭐 지지난주, 그전 달 뭐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는 종목들을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승시 따라가시면 그 다음에 물린다, 그런 거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 매매를 이 우전이라는 종목을 안 하셨어도 이 경각심을 정말 가지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겁먹고 판 거예요. 손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으로 이어붙이지 마세요. 손절했구나. 그리고 나서 엄청난 규모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30만 주, 40만 주를 그냥 한꺼번에 쫙 먹어가지고 상한가를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올려놓고 끝낸 거죠. 팔 사람 팔아라. 다 사겠다. 상한가 호가에 뭐 몇십만 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랬고요. 이 차트가 이제 전날은 뭐였냐면 첫 상한가입니다. 전날은 첫 상한가인데 아주 뭐 의미심장한 첫 상한가죠. 이렇게 조정을 쫙 하고 나서 첫 상한가. 여기도 첫 상한가예요.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제 첫 상한가를 이제 상따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하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상한가가 다 좋은 게 아니죠. 무시무시한 하락이 기다리고 있죠. 무려 1,500원 매수하신 분이 주가가 400원으로 내려오니까 예, 간단하게 1,500만원어치 사면 400만원 되는 거죠. 900만원 날아가는 상황이죠. 이쪽에 거래량이 많죠. 위에서 산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1,000만원씩 날아간 거겠어요. 다들 한 7, 800만원씩. 그런데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자꾸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트냐면 첫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쭉 해갖고 결정적으로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에서 매물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게 꼬리가 달린 거 보세요.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엄청난 혈전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어차피 예. 저번에 응답하라 그 드라마에 보면 뭐 어남택 뭐 이런 그 표현 있잖아요. 예. 어차피 예. 상한가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은 상한가. 예. 어오상 이런 식으로. 예. 자, 아주 이제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쏟아지는 매물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은 굉장한 의지의 어떤 표명이죠. 그래서 이날은 상한가를 꼭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끝끝내 상한가로 종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한가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봤죠. 전날 이런 상한가를 보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오늘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좀 수익을 내볼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보통 선입견이 있어요. 이게 상한가 나오면 투상, 그 전에 15% 시대일 때는 투상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30% 시대가 되면서 투상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한 번에 60%를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가는데 설마 투상 가려나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하락도 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락을 하려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요 음봉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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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아비규환의 현장인데 한 번 더 떨어지면 아비규환이 되는 건데요. 아우성을 치면서 팔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할 때는 차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누가 대량의 매물을 던져주게 되면은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올렸지? 그러면 내일부터 여기 가서 뭘 어떻게 해볼까?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보려면 벌써 여기서 보고 오늘 먹었어야죠. 예. 물론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죠. 자, 한진해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설명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한진해운이 상한가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여기까지 중간에 있는 것까지 하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자, 상한가 차트에서 약간 그 의도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차트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차트를 딱 보면 가다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렸고 그 다음에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마감을 시켰단 말이죠.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원래 투상은 힘든데 이 꼬리가 중요한 건데요. 전날도 제가 이제 봤는데 굉장히 혈전이 벌어졌어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끝끝내 올려갖고 상한가를 마감을 시켜놓은 거죠. 왜 종가 부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가서 마감을 시키느냐. 초반부터 올려서 마감을 시켜 놓으면 끊임없이 나오는 매물에 힘들어요. 예. 자, 막판 부근에 가서 올려놔야지 거기에서 더 이상 매물을 안 받고 딱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상한가 갈 것 같으면 아침에 9시 5분에 그냥 끝내놓고 나오는 매물을 싹 받아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오늘의 우전하고 아주 그 막판이 비슷하죠. 왜냐면 이게 보통은 3분 차트, 한 1분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락을 거의 저지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안 삽니다. 이걸 세력 아니면 안 삽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음봉의 매수를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상승하는 양봉에 따라가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예. 평소에 음봉의 매수를 자주 하시는 분, 예. 그분은 이미 고수죠.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그 누구도 안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올려버린다. 굉장한 힘이죠. 예. 자, 여기는 이제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 막판에 올렸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차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올라가서 종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져야죠. 왜냐면 아무도 안 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꾸준히 올려서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시켜 놓는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럼 이렇게 상승을 움직여 가는 거 보고 따라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세력이 이 차트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예. 혹시 제 방송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고 계시면 저를 특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찾아내는 데는 선수니까. 아마 저를 데려다 쓰면은 시장의 급등주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네. 급등하는 종목만 있으면 분석해가지고 세력분들 다 잡아내게 되면은 아마 국내 이 주식시장 경기는 싸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세력분들을 잡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어쩌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주가는 얼어붙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죠. 계륵이죠, 계륵. 예. 계륵이라고 하기도 하고 필요악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좀 상한가를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내일도 또 가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가면 갈수록 이제 무리인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10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뭐 3개 더 뽑기도 하고, 내일부터 음봉으로 하한가를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이 다시 올라오면 이상한 거죠. 예.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5일선을 깨고 음봉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갈 길이 몇 가지 길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과도하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가 분석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고급 기술 같은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방금 제가 한 말이죠.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 그걸로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실제 상승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매매해서 큰 수익을 올린다. 그럼 그뿐인데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사용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이제 이 차트를 보는 어떤 관점이죠, 관점. 예.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차트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패턴을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차트다. 예. 오늘 우전도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꽤 좀 나왔어요. 다 익숙한 종목이죠. 피델릭스. 자, 피델릭스 작년에 많이 보셨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봤고 그랬는데 여기 2015년에 이제 아주 인상 깊은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인상 깊은 상한가 나왔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한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의 이제 형태를 보면은 이게 많이 그 나오는 상한가의 형태죠. 그러니까 상단부 쭉 올라서 하루 종일 이 상단부에서 매물을 받았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률로 따져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여기도 무너뜨렸다가 끝끝내 상한가를 이제 마감시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따라가서 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는 듯 하다가 상한가를 올려버릴 때 같이 가다 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샀는데 그 다음날 막 하한가를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손절을 안 했어요. 하한가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샀던 사람들 중에서 다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다 손절하고 나가고 막판에 저 혼자만 남더라. 예. 그리고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아니구나. 석 달이 지나서 저는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현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인생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기보다도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내가
공대를 가지 말고 인문학과를 갔어야 됐는데, 혹은 그 당시 내가 사법고시를 보지 말고 의대를 갔어야 됐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예. 현재 결과를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과거, 현재 결과를 놓고 과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예,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어떤 기조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그래요. 인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이 기조를 갖고 가느냐. 예. 자, 저희 방송 오시는 분들은 딱 두 부류예요. 공부하시는 파하고 매매하시는 파.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오시게 되고, 그런 기조를 갖게 되신 거죠. 그분들의 미래는 공부를 함으로써 바뀌게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계속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결과는 뻔하죠. 왜냐? 과거에 제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충심으로 충언을 드리자면, 그냥 매매하시면 반드시 돈을 잃게 됩니다.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매매 기술을 습득하세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돈을 벌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14년 전,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은 이런 마인드를 갖지 못했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좀 현명한 친구들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기억나는 제 친구 말 한마디를 제가 떠올려 보자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충고를 한답시고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식 비법을 찾지 못하는데 왜 너만 주식 비법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한테, 그냥 나는 내 느낌상 열심히 하면은 남들은 좀 주식 비법을 못 찾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식을 좀 직업 삼아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매매 기술이 있느냐, 매매 기술 없으면 매매하지 마라, 매매 기술 있으면 뭐 돈 벌겠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올해는 저 위닝스탁과 함께 꼭 좋은 그 매매 기술을 습득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식기법 전수반 분들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